어떤 암이든 다 치료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항암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병리 전문의 병리쌤입니다. 아픈데 웃자고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암마다 서로 치료법이 다르다는 것은 아마 환자분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어떤 암은 수술을 먼저 해야 하고, 물론 수술법도 어떤 장기에 생긴 암인가에 따라 다르고, 어떤 암은 수술 없이 진단이 되면 바로 항암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죠. 추가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는 암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암도 있습니다.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은 경우가 별다른 수술 없이 주로 항암제로 치료하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물론 골수 이식은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종양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잠깐 하고 종양의 크기를 좀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A라는 항암제는 위암에 효과가 큰 반면에 폐암에는 효과가 없고 고형암에 잘 듣는 치료제는 백혈병이나 림프종에는 잘 듣지 않습니다. 반대로 백혈병에는 잘 듣지만 고형암에는 전혀 효과가 없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치료법이 다른 이유는 뭐니 해도 각각의 암 발생 기전이 서로 다를 뿐더러 점차 암이 진행이 되면서 암세포에서 일어나는 과정 또한 서로 다르기 때문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암마다 서로 다른 항암제를 쓰는 데다 전이가 되거나 항암제에 내성이 생기면 또다시 새로운 항암제를 써야 하는 등 환자에게는 항암제를 선택하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인데요. 아마도 머지않은 미래에 암의 종류와 상관없이 여러 종류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면역 항암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통상적으로 한 개의 약이 개발이 되어서 허가를 받기까지 평균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하니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또한 여러 가지 추가 실험과 임상시험이 잘 진행된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시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 앞서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 중 면역항암제 한 번에 다 알려줌 이라는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보신다면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논문에 나온 내용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네, 화면에 나오는 이 논문인데요. 네이처 이뮤놀로지라는 저널에 올 1월에 발표된 것입니다. 네이처 이뮤놀로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네이처 논문의 자매지입니다.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이 적혀 있지만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는 좀 어렵고요. 네,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에서 암세포를 찾아 죽일 수 있는 새로운 T세포와 MR1이라는 수용체를 발견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T세포는 정상세포를 전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우리 몸에서 새로 발견한 이 세포와 수용체를 이용해서 거의 대부분의 암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디프 대학교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카디프는 웨일즈의 수도이고요. 우리나라의 김보경 선수가 한때 카디프 FC에서 활약했었죠. 이야기가 옆으로 샜네요. 이 연구팀은 혈액에서 이 새로운 T세포를 발견했고 이를 이용한 실험실 연구에서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기타 등등의 다양한 암을 죽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 몸의 T세포가 다양한 암을 죽일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는 T세포가 있고 이 T세포는 아주 다양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체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세포들 간의 신호를 서로 주고받는 통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PD1과 PDL1이 이것에 속합니다. 이 연구진에서 발견한 MR1이라는 수용체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고 또한 새로 발견한 이 T세포는 MR1이라는 수용체와 결합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MR1이라는 수용체의 기능인데요. 암세포 내부에서 아주 비정상적인 대사 과정이 일어난다면 MR1이 세포 표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통상적으로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대사 과정이 더 빠르고 통제되지 않는데요. 이럴 때 MR1이라는 수용체가 암세포 표면에 깃발 세우듯이 짠 하고 나타나서 T세포에게 이거 좀 이상한데요? 라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좀 더 다르게 설명을 하자면 MR1을 인식하는 T세포가 돌아다니다가 어떤 세포의 표면에 MR1이 깃발처럼 쫙 서 있다면 이거 암세포인데? 라고 인지하고 이런 세포들만 찾아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세포는 전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카디프 연구팀은 폐, 피부, 혈액, 결장, 유방, 뼈, 전립선, 난소, 신장 및 자궁경부암 세포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런 암세포들을 다 죽였다는군요. 거의 우리가 아는 웬만한 종양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유튜브 면역항암제 한 번에 다 알려줌을 보신 분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T세포와 관련한 치료제가 떠오르실 듯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CAR-T가 이와 기전이 같습니다. CAR-T는 환자의 T세포를 유전공학적으로 조작해서 암세포를 찾아서 파괴할 수 있도록 만든 면역항암제 중 하나입니다. CAR-T 치료제의 경우에는 말기암에서도 거의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내는 아주 강력한 면역세포 치료제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치료제는 백혈병 같은 혈액암에만 주로 듣고 덩어리를 만드는 유방암이나 폐암 같은 고형암에는 정작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새로 발견한 이 T세포를 이용해서 고형종양 치료의 효과를 입증한다면 면역세포를 이용한 항암치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포를 치료에 사용하려면 CAR-T 만드는 방법과 유사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CAR-T 치료제를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 몸의 혈액에서 T세포를 추출한 후에 유전자 조작을 하여 다시 우리 몸에 넣어주는데요. 말이 쉽지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이고요. 이로 인해 시판 중인 CAR-T 치료제의 가격은 수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마 진행이 많이 되어서 항암제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암 환자분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긴 한데 아직 이 연구는 실험실과 동물 연구 단계라서 실제 치료제로 개발을 해가지고 시판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인체에 투여해도 되는지 안전한지 더 많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볼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은 미래를 보면 큰 잠재력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모든 암에서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이른 단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 연구는 아직 실험실 단계의 결과이고 임상시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첨언을 하자면 요즘 면역항암제와 면역세포 치료제 등과 관련해서 치료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과거의 화학독성 항암제와 비교하면 엄청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즘 이 면역치료라는 단어를 달리 사용하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죽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를 아주 쉽게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이야기에 혹해서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와, 우리 몸에 암세포만 죽이는 면역세포가 있대. 야, 이거는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는데 이걸 먹으면 암세포를 막 죽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약 그 MR을 인식하는 T세포가 멀쩡히 잘 작동했다면 암이 생겼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CAR-T 치료제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T세포에 유전자 조작을 해서 도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요. 뭘 먹어서 T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면 유전자 조작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오늘 연구 내용과 앞서 면역 항암제에 대해 다 알려준 동영상을 잘 살펴보시면 단순히 그리고 막연히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높여서 암 치료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